안녕하세요 여러분, 난초 배양을 취미로 하고 있는 인간거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약속드린 바와 같이 떡 대신을 만드는 겨울 농사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양이 좀 돼요. 그래가지고 한 3시간 정도 걸쳐서 겨울 농사법을 줄 겁니다. 그러면 떡 대신알은 뭔가 한번 살펴보면, 한번 떡 대신알의 전형적인 게 이 난초가 돼요. 이 난초는 제가 작년에 채취한 거거든요. 작년에 채취한 걸 보면 이 폭이 한 3mm, 4mm 정도 돼요. 그래서 조금 길죠. 이렇게 긴 게 올 봄 신화가 보면 1cm, 폭이 1cm가 넘어요. 1cm가 넘고 보면 이게 물을 딱 줬을 때는 이 전체가 반질반질해요. 윤기가 나게끔. 근데 지금은 겨울이라 제가 이제 물을 다 내렸어요. 좀 말리다 보니까 지금 약간 퇴실퇴실한 것 같지만 지금도 보면 난초가 이렇게 반질반질거리게 아주 건강한 난초가 되겠죠. 이런 떡 대신을 빼야 되는데, 왜 떡 대신을 빼냐면 난초가 그렇습니다. 1대보다는 2대가 발달하고 2대보다는 3대가 발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도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이 건강하려면 엄마 뱃속에 나올 때 아기 때 우량아가 나와야 건강한 것처럼 신화를 한번 딱 꺾여서 삐리한 신화가 나오잖아요. 그 신화는 또 바로 자기가 약하니까 바로 또 신화를 달아요. 그러니까 지가 크기도 전에 또 신화를 달고, 그러면 삐리리한 신화에서 나온 또 신화는 또 삐리리한 신화를 달기 때문에 난초가 계속 약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걸 턴어라운드 하려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겨울 농사를 잘 해가지고 봄에 떡대가 좋은 난초를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릴 건데, 자, 떡대 난초. 떡대 난초는 나올 때부터 몸집이 딱 떡대가 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보고 있어도 제가 와 소리가 날 정도 떡대 신화가 나와요. 제가 제 난초 거북이 농사법에서 보여준 게 있는데 아주 몸집이 크고요. 입이 두꺼워요. 이 난초 입이 이렇게 하늘나른 것처럼 얇은데 이 후육질은 아주 뻣뻣해요. 그리고 이게 윤기가 반질반질 납니다. 지금 방금 보여준 난초도요. 원래는 눈이 부실 정도로 반질반질하거든요.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 난초가 건강하셨는데, 이게 난초의 건강은 신화 때 딱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떡 대신을 빼야 된다는 걸 강조드리고 싶어요.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저한테 문의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거북이님, 난초를 좀 빠르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난초를 빠르게 키우는 방법은요, 여기 있어요. 좀 어둡게, 한 4,000에서 6,000 루스, 좀 어둡습니다. 심지어 어둡게 어느 정도냐면요, 비닐하우스를 쳤다가 어느 분들은 완전히 햇빛을 가려버려요. 그리고 잎끝 같은 게 마르니까 식물등화랑 키우고, 그리고 따뜻하고, 따뜻하다는 얘기는 난초가 잘 자라는 한 24도에서 한 26, 7도로 항상 유지하는 거죠. 또 이게 계속 밤낮 없이 계절 관계없이 계속 식물등을 비치면 이게 가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시도 때도 없이 주는 거죠. 그러면 습하게 주잖아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우리가 장마철에 막 습하죠. 비도 많이 오고 덥고, 그러면 풀들이 쑥쑥쑥쑥 자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비료를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웃자라기 때문에 비료를 확 주는 거예요. 그러면 비료를 먹고 아주 잘 자라는 거죠. 근데 이 속에서 뭐가 있냐? 이게 건강한 난초는 아니고 무른 난초예요, 사실은. 무른 난초는 어떤 난초냐면, 우리가 세포를 보면 단면을 딱 자르가지고 현미경에 보잖아요. 그럼 사실 이게 잎이라면 잎을 옆을 딱 보면 세포가 이렇게 듬성듬성 골다공 찍은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처럼 햇빛을 태양초 키우면요, 이게 조금 쳐요. 이런 난초들이 건강한 난초거든요. 이렇게 세포질이 단단하게 이렇게 있는 난초가 건강한 난초예요. 이건 무른 난초죠. 다만 건강해 보이는 무른 난초예요. 이런 난초를 사시면 초보자들은 6개월 안에 죽일 확률이 크고, 저 같은 경우에도 1년을 넘기기 전에 죽어요. 왜냐면 이 끝이 팁번 현상에서 이 끝이 타면서 나중에 이런 난초를 구입하지 않는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다만 오늘 간단히 설명드린다면 어떻게 사야 되냐면, 난초를 좀 비싼 난초를 살 때는요, 뭐 저렴한 난초는 상관없는데 조금 비싼 난초를 사실 때는 반드시 비닐하우스를 가서 이게 태양초로 키우는지 어떤 환경에서 키우는지, 그리고
본인이 키우는 난실 환경과 비슷한 환경에서 난초가 배양된 난초를 사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이제 겨울농사법이니까 겨울농사법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요, 난초가 어떻게 크는지를 좀 설명드려야 돼요. 난초는 무슨 영양소를 먹냐 보면, 난초에는 영양소가요, 일반적으로 식물의 영양소는 16가지, 7가지로 밝혀졌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게 계속 밝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한 6, 7가지 정도 영양소를 먹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식물은 대표적인 영양소를 NPK라고 해요. NPK에 저 같은 경우 주는 게 이제 인이 많은 거죠. 뿌리에 좋은 이 마캄프K하고 저는 하이포넥스, 이 두 가지밖에 비료는 안 줘요. 물론 지금 저 난시에는 비료가 서너 군데 더 있어요. 다 써봤지만 저는 두 가지만 줘도 비료는 충분하다. 그리고 가끔 요 나머지는 활력제라는 표현을 써요. 뭐 미량원소, 다량원소 뭐 이런 말 쓰는데, 칼슘, 마그네슘, 황, 붕소, 아연, 철, 구리, 망간, 몰리브덴 뭐 이런 것들이 쭉쭉쭉 있어요. 이 중에서 봄, 여름, 가을이죠. 즉 성장기. 즉 봄, 여름, 가을에는 어느 부분이 크냐면 이 지상부, 잎부분이 많이 커요. 잎부분이 많이 큰다는 얘기는 이제 광합성이 많이 일어나고 막 쑥쑥쑥 크기 때문에 쑥쑥쑥 크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비료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NPK 중심의 비료를 주면서 가끔은 여기에 있는 활력제, 미량 요소들을 줘가지고 밸런스를 낮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클 때는 이런 게 부족하지 않나. 물론 이런 요소들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미생물을 주면 미생물이 이제 활력제라든지 제 목편에 있는 또 수돗물에 있는 것들을 다 분해해가지고 이 양분을 만들어내요. 미생물이. 제가 나중에 천천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런 요소들의 양분들을 만들어내는데, 이걸 만약에 밸런스를 안 맞추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이게 이제 주로 NPK만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 이 밸런스가 깨지면 최소 양분율의 법칙에 의해서, 예를 들어 이게 N이 10개 필요하고 이 붕소가 5개가 필요한데 이게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20%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거는 열을 넣어도 20%인 이제 2개만 넣고 8개는 그냥 침착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최소 양분율의 법칙이라는 건데,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밸런스가 깨지면 이제 염류가 집적이 돼가지고 토양 산성화가 이루어지고 또 난초 생육이 불균형해져요. 그걸 우리는 말할 때 생리장애가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균형소에 있는 난초를 배양하기 위해서는 이게 비료라는 건데, 비료에 대해서 설명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비료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또 별도로 가질 겁니다. 그래서 생장기에는 이 지상부를 주로 관심을 쓰면서 키우는 거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휴면기인 겨울에는 우리가 동면을 취한다 그러는데, 휴면기에는 농사를 제가 간단히 요약한다면 뿌리 농사라고 보시면 돼요. 뿌리 농사. 자, 그래서 뿌리 농사를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영양을 뿌리 쪽에 다 이렇게 내리는 거죠. 그래서 활력을 제고시켜야 돼요. 우리가 겨울에 뿌리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요, 절대 뿌리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게 설명하는 게, 제가 겨울 농사 관련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한 거 있거든요. 한번 그걸 보시죠. 적당한 곳이다 싶으면 옆구리에서 주변과 교류할 수 있는 뿌리털을 냅니다. 이 빽빽하고 섬세한 길로 물과 양분이 지나갑니다. 덕분에 이 속에서 살아가는 미생물들에게 전혀 새로운 환경이 생겼습니다. 미생물들은 뿌리를 통해 태양을 만납니다. 대신 뿌리에게 20가지가 넘는 무기 영양분을 제공하죠. 미생물을 거느리는 범위, 이것이 뿌리의 영역입니다. 잘 보셨어요? 그러면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자, 여러분들을 한번 제가 산속 자생지로 한번 모시고 갈게요. 난초를 키우려면 항상 자생지에 가서 많은 정답들이 있어요. 저도 귀동량으로 난초를 한 15년간 키웠거든요. 키울 때는 많은 실수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키우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한 20여 년 산을 타면서 한 5년 전부터는 그 방법은 맞지 않아.
제 방법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한 게 이제 자연 친화적 방법이고, 자연 친화적 방법에서 답을 얻은 것 항상 산속에 있는 자생지 환경이었어요. 어느 군데서 난초가 잘 자라고 어디서 잘 안 자라는지, 난초는 또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해 가지고 오늘에 이른 거예요. 산속의 난초가요, 겨울이 되면 이렇게 낙엽을 한 5cm 둘러싸요. 그래가지고 난초 주변에는 한 요만치가 낙엽이 이렇게 둘러싼 걸 봤어요. 그러면 집에서는 이렇게 싸줘야 되는 게 뭐냐면 그게 화장토인 거예요. 제가 난초 생장 메카니즘 화장토고, 두 번째는 밑에 가면요, 부엽이란 건 작년 거 재장적으로 계속 켜켜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마사토, 빗물이 잘 빠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그랬죠. 난초는 빗물이 있을 때 물이 머무르면 안 돼요. 바로 빠져나가요. 즉 다시 말하면 마사토에서 잘 자라요. 그래서 볼 수 있는데 이 마사토고, 그 사이에서 이 빨가는 게 전부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생물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지렁이로 얘기를 한다면요, 지렁이가 하루 움직이는 거리는요 9m래요. 9m를 움직이면서 이제 우리가 떼알 구조라고 하죠. 먹고 막 똥을 동그랗게 막 싸가지고 이 구멍을 막 내는 거예요, 땅 속에. 그러면 뿌리 속에서, 뿌리 호흡이 지금도 땅 속은 영상이기 때문에 일어나요. 보이지 않게 쪼가닥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가 있냐면 이 미생물을 지렁이로 표현하는 겁니다. 지렁이가 이 부엽 같은 거, 영양분을, 흙에 섞인 영양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쫙 먹습니다. 그리고 분변, 똥으로 내보내요. 그 똥은 뭐냐면 이제 우리는 대사물질이라고 해요. 대사물질을 이렇게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뭐였냐면 비료 성분이었던 거예요. 여기에 있는 성분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엽이나 그걸 유기물이라는데, 유기물은 난초가 먹질 못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제 미생물이 그걸 다 분해해 가지고 무기 영양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유기물질을 다 뱃속에 넣어가지고 그걸 침하고 해가지고 무기 영양소로 바꿨을 때 식물이 그 영양소를 빨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뿌리 농사는 미생물과 유기물의 조합이 이루어졌을 때 잘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겨울 농사는 어떻게 짓냐? 다른 일반 식물들은요, 잎과 줄기에 있는 영양소를 다 뿌리로 내리죠.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약초를 캐러 갑니다. 약초를 캐러 가면 저는 뭐 단풍마도 캐고, 또 복령 같은 것도 캐고, 지금은 이제 영지를 많이 캐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먹을 거 빼고 남는 건 저희 동생 가게에다가 비치해서 팔고 있거든요. 그렇게 팔고 있는데, 왜 겨울에 약초를 캐냐라고 보면 모든 영양분을 전부 다 뿌리에 비축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난초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 농사는 뭐냐면요, 난초는 잎은 떨구진 않았지만 사실은 지금 보면 저는 입에 있는 물을 전부 다 내렸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광합성만 조금씩 일어나고 호흡을 최소화시켜 가지고 뿌리를 강하게 위해서 좀 물을 말려가고 있어요. 어느 정도 완전히 말리질 않았지만 이것도 한 일주일 됐거든요. 앞으로도 한 3, 4일 물을 안 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윤기가 없는데, 그래도 여기 속에서는요, 차가운 햇빛, 제가 겨울 농사를 크게 표현한다면요, 다음 시간 자세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차가운 햇빛, 그 다음에 유기질 비료, 그 다음에 미생물, 이 화장토, 이 얘기들을 2시간에 걸쳐 설명드릴 건데, 차가운 햇빛은 뭐냐면, 차갑다는 얘기는 얘가 호흡을 줄이는 거예요. 호흡을 줄이되 햇빛이 들어오면 미세하나마 잎이 있기 때문에 광합성을 만들어내요. 광합성에서 만들어진 양분을 뿌리 속으로 겨울에 조금씩 계속 비축을 시켜준 겁니다. 이 뿌리 쪽에는요, 지금도 영상의 날씨이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겨울철 농사는 차가운 햇빛으로 자체 영양을 축적하게 만들어줘라. 그 다음에 유기질 비료. 제가 이제 유기질 비료는 여러 가지를 갖고 있는데, 이건 유기질인지 잘 모르겠네요. 칼륨, 마그네슘, 붕소 이런 것들도 키우고, 또 이건 활력제인데, 또 이런 HB101도 벌써 반이나 썼네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카디안식 해조 추출물인데, 이런 것들을 줘가지고 한 가지만 주지 말고요, 한 20일 정도에 한 번씩 물 줄 때 섞어서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유기질 물질을 분해해야 되잖아요. 분해하는 게 미생물입니다. 제가 쓰는 미생물은요, 2가지 씁니다. 한 가지는 이제 바실러스 균하고 트리코균을 쓰는데, 그런 얘기들, 그리고 어떻게 주는지 그런 얘기들 하고요. 또 화장토는요,
냉해 통해를 방지를 위하기 위해서는 이 화장토를 꼭 써야 됩니다. 화장토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덮는지 또 그런 얘기들에서 제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앞으로 한 2시간에 걸쳐서 이제 차가운 햇빛, 유기질 비료, 미생물, 화장토를 통해서 이 겨울농사 뿌리 부분을 아주 굵게 만드는 우동뿌리처럼 영양분을 축적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이나마 난초보양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